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갤럭시 황주명 대표입니다. 벌써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됐죠. 45일의 법칙에 따라서 3월 31일 플러스 45일, 5월 15일까지 1분기의 결과를 받아보게 됩니다. 이제 시장도 어느덧 많이 하락을 하였고요.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FOMC 회의 결과값도 사실 우려감이 되기는 합니다. FOMC에서 빅스텝, 기준금리를 0.75% 퍼센트 이상 올릴까봐 또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점진적인 것보단 급격한 어떤 긴축 정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식은 선반영 지표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수채값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가 같은 경우 기준금리 인상 1.5에서 2 이상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1% 혹은 1.5, 이 정도 여유가 남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환율 말씀드리는 겁니다. 1,300원 돌파도 어려운 구간입니다. 만약에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 구간부터는 고점 구간이 반영될 수가 있겠죠. 환율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극에 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추럴 가스라든지 천연가스죠.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상승과 하락 중에 기대값은 하락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즉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걱정과 너무나 큰 우려감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집중해야 될 섹터와 또 오히려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지금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바이오, 역발상 투자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사실 바이오라는 것은 수치를 계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값보다는 기대값, 혹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연장, 혹은 건강, 이런 부분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가치 부여가 많이 되게 되는데, 바이오가 크게 상승하는 요인은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FDA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합병입니다. 혹은 인수입니다. 어떤 좋은 제약 바이오 회사를 인수하거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약 바이오에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건 흐름입니다. 코로나라든지 전염병, 이런 부분인데, 바이오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크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한 모멘텀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공장을 방문하거나, 혹은 임상 3상을 할 수 있는 모객을 해야 되거나, 환자를. 그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FDA 승인, 혹은 어떤 CDMO나 CMO를 위한 공장 방문,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하락을 했는데, 리오프닝 수혜주로,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원래는 이럴 리오프닝에서는 건설을 보라, 철강을 보라, 항공을 보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역발상으로 다시 이제 바이오주들에 대한 재반등이 기대가 된다. 다만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바이오 ETF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술주들이 이제는 충분히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이 마이너스 50에서 60% 하락을 했고, 이 수치는 어떤 값을 갖냐면 1,000원짜리가 400원이 됐으면 지금 상승을 하게 되면 2배 이상의 상승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는 1분기 어떤 실적적인 부진을 딛고 나면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슈가 될 것이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도 무궁무진합니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양분화되었었는데 결국은 다시 반도체 수급난의 해소와 시장의 턴어라운드와 함께 2차전지에 대한 실적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제가 늘 말씀드리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의 새로운 도약의 새로운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그 시발점을 알 수 있느냐? 에너지주의 약세입니다. 아직 에너지주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락으로 에너지주가 좀 더 급격하게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적극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시장의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미리 선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국지적인 혹은 국내외적인 어떤 무역 변수에 대해서는 수시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내가 바라봐야 될 종목, 또 내가 선택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정말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실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미래 성장 가치를 볼 것이냐, 배당 가치를 볼 것이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힘내시라고 많은 노하우를 오픈했습니다. 잘못된 투자에는 이유가 있다. 이 책이죠.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종목의 선택과 그리고 집중해야 될 종목, 단기, 스윙, 중기 트레이딩,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제는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잡으셔서 정말 큰 수익과 또 기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엔터, 게임 이런 것도 다 메타버스죠.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만 한 번 더 구분을 해드리고 그다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있고요. 기기가 있고요.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행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자, 플랫폼 네이버 충분히 이제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게임, 종목들 60%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엔터주들 좋습니다. 우리 엔터주의 가장 큰 또 장점 뭡니까? 미국의 K-팝 ETF가 만들어진다라고 하죠. 그럼 결국 K-팝 ETF 같은 경우는 추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고입니다. 광고에 대해서 뭐 제일 기획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흐름 보였었죠. 광고에 대한 흐름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기, IT 기술. 근데 제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유동성을 보시면 좋겠다. 자, 바이오주들은 어떤 특정 바이오를 찝지 말고 좀 무리군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과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전체 산업적인 바이오 흐름을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소비재,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뭐 양극재, 음극재 등 어떤 화학물적인 전극 공정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한 기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투자에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이유를 잘 해결하셔서 수익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